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약을 먹어도 비싼 건강보조제를 사 먹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 변화로 사라지는 것을요.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치열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단백질 쉐이크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출근 후에는 쏟아지는 이메일과 보고서 사이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먹고 다시 업무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건강을 생각해 비타민제를 챙겨 먹긴 했지만 그게 충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무실에서 나와 동료들과 함께 바에 가거나 늦은 시간까지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업계에서 네트워킹은 필수였고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듯 눕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피곤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업무 중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늘 머리가 멍한 느낌이었고 가끔 손끝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했고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며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공포감이 몰려왔고 곧바로 911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낮고 약간의 빈혈 증상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고 처방받은 것은 근육 이완제와 비타민 보충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내 몸 어딘가가 심각하게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친구 미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저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양 결핍을 의심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의아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며 단백질과 야채를 챙겨 먹었고 종합 비타민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는 말했습니다. 서구식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는 간과하기 쉽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이런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각기병이라는 질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각기병은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서구에서는 이 병이 흔했지만 한국에서는 발효식품과 잡곡밥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내 몸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틀린 것은 아닐까? 미나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3주 동안 전통적인 한식 식단을 체험해 보라고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주 후면 제 몸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휴가를 내어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오자마자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눈에 들어왔고 어딘가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미나의 집에 도착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곡밥과 된장국, 아삭한 김치, 신선한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3주 동안 이 음식을 먹으며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고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단순한 밥상이 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지쳐 있었기에 미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식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오랜만에 휴식에 안도하면서도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의 바쁜 생활과 달리 서울은 분명 활기찬 도시였지만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작은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밥상은 저를 어딘가 모르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저 분위기만으로 건강이 나아질 리는 없었죠. 미나는 저를 위해 직접 식단을 짜고 매 끼니마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한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끈한 된장국과 잡곡밥, 나물 반찬들이 올려졌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김치찌개, 저녁에는 불고기와 각종 나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먹던 단출한 샐러드와 샌드위치 대신 매 끼니 다양한 음식이 나왔고 무엇보다 모든 음식이 자연에서 온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뉴욕에서는 바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고 식사는 그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으며 나물과 국물을 함께 먹는 것, 음식의 온도를 느끼고 풍미를 음미하는 것, 모든 과정이 마치 몸을 위한 작은 의식 같았습니다. 이틀째가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늘 달고 살던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커피와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나면 속이 불편했는데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은 이상하리만큼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맛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식이 몸에 이렇게 좋은 건지. 미나는 웃으며 한국의 전통 식습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건강 시스템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이를 통해 필수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왔습니다. 특히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들은 장 건강을 돕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은 정제된 흰쌀밥과 달리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미국에서의 제 식습관이 떠올랐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다이어트, 가공된 식품들,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들,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식습관이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식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요. 그러자 미나는 흔쾌히 저를 서울 곳곳의 전통 음식점과 시장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냄새와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소 가게에는 싱싱한 나물들이 가득했고 한쪽에서는 장인이 직접 만든 된장과 간장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저에게 발효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었고 저는 직접 된장을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한 상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문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마다 다른 식감과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모든 음식이 자연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요. 왜 한국인들이 건강한지, 왜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위한 최고의 치료제인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 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늘 달고 살던 만성 피로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도 한결 맑아졌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그렇게도 고생했던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한결생기 있어 보였고 몸도 가뿐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미나와 함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제 몸 상태를 진단하며 말했습니다. 서구식 식단이 필수 영양소를 빼앗아갔고 몸의 균형이 무너졌던 것이라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한식을 통해 다시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음식, 몸에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는 과정. 그날 밤 저는 뉴욕의 삶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전처럼 생활한다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식의 가치를 알고 난 지금 나는 과연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혼자만의 것으로 남기지 않기로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확실히 달라진 제 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시달리던 만성 피로와 두통이 사라졌고 집중력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피부도 한결 맑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카페인과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죠. 그러나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좋으니까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미나가 저를 전통한 식당으로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한정식을 맛본 후 우리는 후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미나는 저에게 식혜를 권했습니다. 식혜는 한국의 전통 음료로 발효된 쌀과 엿기름을 우려 만든 단맛이 나는 음료였습니다. 미나는 이것이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 배운 건강 상식으로는 단 음료는 피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류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달아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미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혜는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야. 엿기름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당분이야. 그리고 이건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 마셔온 전통 음료야.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분이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 뉴욕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라고 했어. 그 순간 미나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뉴욕에서 배운 건강 상식은 서구식 기준이지. 한국인의 식습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영양소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지난 3주 동안 제가 경험한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한식을 먹으면서 몸이 좋아졌는데 저는 여전히 서구식 기준으로 음식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습관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였을까? 그날 밤 저는 한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발효 음식과 전통 식단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발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단순한 채소 절임이 아니라 젖산균이 풍부한 발효 식품이었고 된장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했던 식혜조차도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발효 과정을 통해 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엿기름에 포함된 효소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해 체내에서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가 왜 그토록 당당하게 한식을 권했는지. 그 후 저는 다시 한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왜 이런 음식을 먹어왔는지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한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식에 대한 저의 오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미나는 저를 한옥마을에 있는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은 접시에 각종 나물과 젓갈, 장아찌 등이 한 상 가득 올라왔습니다. 저는 반쯤 농담으로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과식한다고 할 거야. 미나는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먹는 게 오히려 덜 먹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사는 소량의 반찬을 골고루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조절되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은 과식을 막고 자연스럽게 적절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칼로리만 따지며 음식을 제한하는 방식이 줄을 이뤘지만 한식은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도 배부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음식의 구성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식을 오해하고 있었을까? 왜 서구에서 배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몸을 위한 자연 치유법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과학이었고 전통이었으며 무엇보다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중한 가치를 뉴욕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미나와 함께 조용한 한옥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기와 지붕과 은은한 전통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양 성분을 하나하나 따지고 체중을 조절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보조제를 통해 몸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혜였습니다. 발효식품이 장 건강을 돕고 다양한 반찬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을 맞춰주며 정제되지 않은 잡곡밥이 부족한 미량 영양소를 채워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저는 더 이상 칼로리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뉴욕에서도 실천해 보겠다고요. 미나는 저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작은 항아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도 이걸로 밥을 지어 먹으면 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문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밥상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식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건강을 찾게 해준,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근처에서 한국 식재료를 파는 가게를 찾았고 직접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도 사서 먹으며 밥도 현미와 보리를 섞어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뜨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제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거나 두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동료들이 저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요즘 뭔가 더 건강해 보이는데 비결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식을 먹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식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한식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서구식 식단과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고 심지어 일부는 저처럼 한식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고 삶의 방식을 나누는 수단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뉴욕에서 한식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이 있는 한식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가 해줬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밥이 보약이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제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